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저기 전화해 보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또 이 무속인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얘기를 많이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바쁘셨죠?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까 선생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고 장난 전화도 이렇게 많이 오신다. 많이 와요. 예, 장난 전화라기보다는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간절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무작정 살려주세요, 무작정 알려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전화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듦이 많죠. 그래서 일단 예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매달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제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고 먼저 봐달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절실하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데 네. 또 아까 그 관련된 스토리?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특히 매매 요즘에 정말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매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사가 정말 안 되니까 한 달, 두 달 해놓고 힘들어서 내놓고 또는 1년, 2년 했는데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힘들어지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 제자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쑥을 돌려봤다, 뭐 소금도 쳐봤다, 매매하려고 가위도 걸어놓고 뭐 어디서 신발짝도 주워와서 걸어놓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하시면은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거랑 같아. 예를 들면 여자들 화장하잖아요. 입술도 예쁜 거 바르고 싶고 눈화장도 예쁜 색깔 하고 싶은데 노란색이 이쁘다고 해서 노란색도 바르고 빨간색이 이쁘다고 해서 빨간색도 바르고 뭐 파란색이 이쁘면 또 파란색도 바르겠죠? 근데 이뻐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터에도 똑같아요. 터도 나한테 맞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터에 맞는 것을 갖다 놔야지 제대로 이쁘고 괜찮아서 매매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우왕좌왕하게 다 갖다 놓으면 오히려 터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팔으라는 얘기야, 내놓으라는 얘기야, 잘해달라는 얘기야, 아니면 어떻게 달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잠자코 있어 버려요. 오히려 더 안 되죠. 오는 손님도 막히는 수가 많고요. 그래서 내 사주하고 나하고 맞는 거 하고 어떠한 돼지라든가 두꺼비라든가 매매를 하려면 가위가 맞는지 또는 모카씨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상담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시면 제가 다 치우라 그래요. 다 치우고 흰 굵은 소금을 탁탁탁탁 다 뿌려놓고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흰 소금을 뿌려놓으면 좀 안정이 돼달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처음에는 불안해 하시는데 아유 그게 더 속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터는요. 자꾸 건들면 건들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우리들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있잖아 이러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있잖아를 계속 물으면 우리 짜증나죠. 터도 마찬가지예요. 터도 자꾸 건들면 처음에는 들어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요. 귀찮아지고 왜 이러니 자꾸 그래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사실 조급함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패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요즘 많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일반인 우리 사주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국운 나라의 운이 지금 바닥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친다는 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함부로 건들기보다는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무언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제가 잘 가는 한 20년 된 돼지갈비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속인인 줄 몰라요. 근데 저희 집에 우연찮게 오셨다가 저보고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밖에 나가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아니 여기 오시는 법사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여기 터가 이상하네 어쩌네 그러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녔었잖아요.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했죠.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법사님만 오시면 여기 터가 앞에가 막혔다는 둥 뭐가 막혔다는 둥 자꾸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아니 법당에서 점을 보지 왜 밖에 나가서 밥 먹다 말고 점 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자니 찜찜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자니 뭔가를 해야 되겠고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길래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그냥 있어 보세요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저기 전화해 보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또 이 무속인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얘기를 많이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장사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직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까이 가서 뭔가를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나면 넓은 시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터에는 이게 맞구나라고 느껴지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무조건 상담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어쩔까요? 하라 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마세요. 저는 못하게 해요. 뭐 한다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건드냐고 하는데 무속인이 하란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들어보고 아 이것이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고 할 때만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리죠.